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나가실 때 외투도 두껍게 입으셔야겠고요. 우리 시장도 이 날씨만큼이나 좀 서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관이 우리 시장을 좀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6거래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매수조차가 참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대응 전략 오늘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그 고민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셨는데요. SM투자그룹 박정식 하체기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홍콩 인권법 서명 소식이 갑자기 뉴욕 증시 마감되고 들려오면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체기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쉬고 그다음에 내일도 오전점만 열리고 저기 폐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추수감사절 딱 맞춰서 이거를 장 끝나고 나서 인권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관계되어 있던 또 주변 국가들의 주가가 오히려 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쉬는 동안에 편하게 주가가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인 중국하고의 그다음에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콩 이런 지수들은 좋지 않게끔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이 지금 집을 나갔는데 빨리 지금 집에 들어와야지만 지금 지수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일거래로 좀 코스피를 좀 보면은 자 11월 7일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빨리 좀 시장에 좀 들어와줘야지만이 좀 안정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금 뭐 인권 법안 설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가 지금 인권 법안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시장에서 항상 시끄러운 잡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잡음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딱 압축시켜서 단순화시켜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쪽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원달러 지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 원달러 지수가 좀 중요하느냐?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입니다. 경제 구조에서 봤을 때 60%가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상국가들은 어떤가요? 기존 표준 통화의 달러 가지고 대금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금 결제하는 데 있어서의 달러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를 항상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이 원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자 저번에 보시면은 10월 4일이죠.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면은 이 원달러 지수가 반등해서 이제 다시 조정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하고 그 다음에 그제 이틀 동안 보면은 지금 저가 매수세, 시가 낮게 잡았지만은 종가는 플러스로 끝나면서 양봉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직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인권 법안 때문에 해서 원달러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압축 시켜서 하나 보세요. 원달러 지수가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 하면 조정이 나온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된가요? 안전자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위험 회피 자산이 올라간다. 그리고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올라간다,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마다 섹터, 뭐 테마보다는 어떤 개별적 종목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잘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별 장세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박정식 전문가님, 시장 괜찮게 보세요? 좀 괜찮을까요, 대응하기? 네. 저는 그동안 좀 시장을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봐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저평가 종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비주도 섹터, 즉 뭐 소액 섹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많이 매매하는 편인데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으면서 극단적으로 소외적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려면 아무리 소외 종목이라도 최소한 자본 총계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최근 시장에는
소외된 종목들은 자본 총계 대비 거의 4분의 1, 5분의 1 토막까지 시가총액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크게 하락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 시절에도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금융 모기지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었죠.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저평가 종목들이 대략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면은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비슷한 위치에 있던가 살짝 아래에 있던가 살짝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충격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자본 총계 대비 절반 내지는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극단적으로 내려온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빠질 수 있는 장세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0.2에 속하는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0.2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0.2, 0.3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고평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저평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시장에 포진돼 있다. 자, 그러면 이미 극단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이미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으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정도까지는 이런 지금과 같은 개별 종목별, 즉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또 시장이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목별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년까지라도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별 대응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내년 정도까지는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별, 가격별, 이슈별로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개별 장세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톡 쏘는 종목, 오늘의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CD 쪽에서 이제 OLED로 재편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OLED 사업의 정상화가 앞으로 될 것이다. 특히 내년도요. 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현재 2년 연속 좀 적자죠. 영업 순손실입니다. 근데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 요인이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꽤 강한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략적인 측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SK케미칼 요즘 뜨겁죠. 어제 치매 치료 패치에 대한 미국 FDA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오늘은 파킨슨병 신약 이야기가 들리네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온젠티스 캡슐이라는 것이 이제 공급을 위한 시판 허가를 국내에서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오늘도 강세를 유지하고 10%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된 이후에 어쨌든 그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음봉 쪽으로 태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됐는데요. 기술적인 부분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출판사입니다. 이 아기상어 넷플릭스 입성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사인 니켈로디언과 넷플릭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거에 니켈로디언과 이 삼성출판사가 아기상어와 관련해서 공동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고요. 특히 삼성출판사는 이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 25% 보유하고 있는 이대주주라는 부분 때문에 아기상어 긍정적인 이슈가 들릴 때마다 이 강한 흐름을 연출했죠.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0년도에 역사상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토박스 코리아도 뭐 관련 제품을 만드는 걸로 이제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지난 6월, 8월쯤에 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혹시 관련주 들고 계시다면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지금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 하나하나 두 종목 체크해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먼저 볼 텐데요. 박 전문가님, 일단 바닥권에서 고개 좀 들던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700원짜리가 기술적 저항 자리이긴 합니다. 그동안 거의 뭐 3개월, 4개월간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구간이긴 하지만 2020년부터 살짝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13조 1,000억입니다. 13조 1,0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상당히 낮은 5조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흑자 전환을 일으킨다면 13조까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10조 원 정도 수준까지는 시가총액이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 14,700원 정도 라인을 오늘 만약에 돌파하면서 내일도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 16,1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을 18,400원 자리까지 좀 열어놓고 보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이미 이제 악재라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팬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회사 JOLED로 이제 본격적으로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5.5세대 OLED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뭐 이미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빠르게 OLED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보통 한 2, 3년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동안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패널 쪽으로 빠르게 시세를 확장하고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면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지속적인 추천이 들어오고 수급도 강력하게 아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린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6,100원 그리고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18,4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의견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 체크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SK 케미칼 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채기 전문가님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은 이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저 재료가 지금 계속해서 이틀 동안 나왔죠. 좀 친매 쪽 관련된 재료가 나왔고, 그다음에 파키스피언 관련된 재료가 나왔고, 특히 이제 친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매 환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이제 고령화 사회 내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수익을 잘 내가지고 정리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좀 거래상으로 좀 봤을 때 일별로 봤을 때 어제하고 오늘 좀 시장 종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쪽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수급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이제 오늘 이제 계좌별로의 이제 거래가 합쳐진 이제 그런 수치를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한국증권 쪽에서의 매도와 그다음에 키움증권이나 BLS대우 이쪽에서 보면 매수세 보면 매수 쪽에서의 계좌가 훨씬 더 지금 많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종가 구간에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단기 매매하신 분들께서 키움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대우 쪽에서 오늘이라든가 아니면 내일 뭐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보고 여러분께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수급적 거래량 봤을 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SK케미칼 보실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요. 분봉으로 해서 쪼개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그냥 5분, 10분, 20분, 30분 그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편하고 잘 익힐 수 있는, 잘 맞는 그런 것을 자기가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30분 봉을 이제 기준으로 좀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보시면 어제 이제 상한가 되면서 여기 이제 지지대가 한번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21선 이평선을 좀 보시고 자 30분 봉이니까 20분봉이겠죠. 20선 분봉이겠죠. 30분봉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자 분봉으로 봤을 때는 20선을 가지고 손절 라인, 뭐 데드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SK케미칼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